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나를 지키는 다정함이라는 무기. 오늘 아침 당신의 출근길은 어떠했습니까? 거대한 철제 상자 같은 만원 지하철 안에서 타인의 어깨에 밀리고 거친 숨소리를 견디며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옆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응시하는 사람을 보며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적이라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밀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살벌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의 성취가 나의 불안이 되고 타인의 실수가 나의 기회가 되는 비정한 풍경 속에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경쟁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넘어야 할 장애물이나 시선으로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내면의 존엄성은 마모되고 어느덧 사무실의 공기 속에서 길을 잃은 채 각자의 지옥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알베르 카미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무기를 건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밀어내는 경쟁자가 아니라 부조리한 운명을 함께 짊어진 동지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카미가 발견한 그 의외의 무기는 바로 다정함이었습니다. 카미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성격을 부조리라는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부조리란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서 나는 왜 살아야 하느냐는 절규에 대해 오직 침묵으로만 답하는 세계 사이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부조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돌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전쟁터에서 잃었습니다. 남겨진 어머니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채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카미는 평생 그 어머니의 침묵과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원래부터 친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는 어머니와 차가운 운명처럼 아무런 대답도 없는 거대한 사막과 같았습니다. 카미는 이러한 삶의 조건을 시지프 신화로 설명합니다.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는 정상에 닿는 순간 다시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마주합니다. 이 무의미한 반복이 어제와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카미는 바위가 굴러떨어진 뒤 다시 산 아래로 걸어 내려오는 짧은 시간에 주목합니다. 그 시간은 시지프가 가혹한 운명을 직시하는 시간이며 고통의 이유를 깨닫는 명석함의 순간입니다. 카미는 이 의식이야말로 부조리에 대한 승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무의미해 보여도 회피하지 않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마주 보는 것이 인간의 위험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바위를 미는 시지프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카미의 철학이 빛나는 지점은 옆을 보았을 때 똑같이 땀 흘리며 바위를 미는 다른 시지프를 발견할 때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그의 유명한 문장이 탄생합니다. 카미에게 반항이란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말하는 동시에 내면의 소중한 가치를 긍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아니라는 외침은 나를 짓밟는 세상을 향한 거부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대한 긍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존엄성을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다라고 모래 위에 선을 긋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노예에서 인간이 됩니다. 이 반항은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이기적 투쟁이 아닙니다.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선을 그을 때 나는 동시에 옆에서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무표정한 얼굴은 나의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음성 없는 명령입니다. 타인의 얼굴은 나의 존엄성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옆 사람을 경쟁자로만 보고 짓밟는다면 나 역시 짓밟힐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대로 내가 타인의 존엄성을 지켜줄 때 나의 가치 또한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만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으로 확장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시지프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어깨를 맞댄 반항자들이 됩니다. 이 철학이 일상이 되는 현장이 소설 패스트입니다. 전염병으로 폐쇄된 도시 오랑은 우리가 겪는 경쟁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그 재앙의 현장에서 주인공 리웨와 타루는 영웅주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묵묵히 서로를 돌보는 다정함이었습니다. 리웨는 자신의 일을 성실성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작은 정원을 가꾸는 마음처럼 내일 전염병이 도시를 삼킬지라도 오늘 당장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반격입니다. 성취와 효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계적 논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가장 품격 있는 저항입니다. 타인은 적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는 동지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재앙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다정함은 부조리 속에서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반항의 실천입니다. 우리도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서로에게 쉴 곳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쟁에서 이겨야 단단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무너지지 않는 힘이 내면의 다정함과 연대에서 나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겨울의 깊이에서 나는 마침내 내 안에 무적의 여름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입니다. 무적의 여름은 시련이 없는 따뜻함이 아닙니다. 혹독한 고통과 경쟁이 닥쳐올지라도 타인을 향해 손을 내미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카미가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빛이었습니다. 당신 안에 무적의 여름을 믿으십시오. 오늘 동료에게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 지하철에서 길을 비켜준 작은 양보,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위해 잡아준 문이 부조리한 세계의 견고한 벽에 균열을 냅니다. 존엄성은 거창한 구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내미는 손길, 그 따스한 체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을 다시 마주해 보십시오. 여전히 출근길은 고되고 바위는 무거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옆에서 땀 흘리며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사람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는 동료입니다. 여름의 햇살처럼 당신의 다정함으로 타인을 비추십시오. 세상은 조금씩 인간의 온기가 머무는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정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든 당신은 이미 이 부조리한 세계의 승리자입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에 다정함으로 답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위대한 반항의 서사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겨울도 이겨낼 무적의 여름을 발견하십시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